안녕하세요. 자, 공시법 동형 모의고사 우리 이제 9월에 두 번, 이제 10월에 3주차 문제입니다. 3주차, 4주차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 40문제를 드렸는데 앞에 이제 1번부터 10번이 지적, 그리고 이제 11번에서 20번이 또 등기, 다시 이제 30번부터 31번부터 전 지적, 등기 이렇게 10문제씩 이어집니다. 자, 먼저 3주차 1번 문제 보십시오. 지번입니다. 늘 첫 번째 예상 문제가 뭐 지적법의 지번이니까 문제 구성을 할 때 항상 지번이 한 문제씩 이렇게 나갑니다. 자, 옳은 거죠. 토지 이동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으로서 옳은 것. 1번은 항상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 동리 단위로 붙이는데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고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래서 북서 쪽에 있는 토지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시작이 북서, 끝이 남동입니다. 항상 틀리게 할 때는 북동에서 남서 이렇게 하면 틀리죠. 북서에서 남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2번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죠. 뒤에가 아니고. 기출문제에도 한번 나왔죠. 숫자 뒤에가 아니고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3번은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이제 분할돼 나간 나머지 지번은 최종 본번이 아니고 최종 본번이 아닌 부번이죠. 그러니까 최종 부번의 다음 뭐를 붙여나간다. 부번. 그게 부번이죠. 틀리게 할 때는 분할의 경우에 그죠?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부번이죠.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4번 분할의 예외. 주거 분할과 합병해서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으면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 토지는 부번을 붙여 나가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이고요. 답이 5번. 합병은 합병 대상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죠. 후순위가 아니고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고, 다만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를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신청을 해오면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번을 물을 때 지금 틀리게 나온 지문들 1번, 2번, 3번, 5번이 이렇게 틀리게 나온 지문들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매회 나가는 지금 앞에 9월에 했던 1주차, 2주차, 10월에 했던 3주차, 4주차 문제 전체에 지번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가니까 전체를 나중에 이제 4주차 전체를 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점검하면서 지번을 꼭 한 문제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이 다시 지목입니다. 마찬가지죠. 지목도 지금 조금 이제 중복이 안 되게 해서 28종류의 지목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옳은 지목은 보시면 1번은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용지에서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나 일단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하천이고 산림 안에 있는 야영장은 유원지가 맞죠. 근데 작년 우리 이제
지적법 조금 개정으로 야영장이 나오면 산림 안에 있던 어떻든 야영장은 유원지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 공항 항만 시설까지 요게 이제 잡종지니까 옳은 지문은 2번. 작년에도 31회 우리 기출문제들 보셨죠? 잡종지를 묻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목은 잡종지죠. 옳은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입니다. 공장용지가, 물론 창고가 공장 안에, 공장 부지 안에 있는 창고용지는 그건 공장용지이겠지만 여기 말하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 부지는, 보관시설 부지는 창고용지고, 4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묘지공원, 봉안시설 두 가지 묻죠. 봉안시설과 묘지공원 나오면 묘지고, 단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이걸 물으면 그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묘지공원은 늘 묘지입니다. 공원이 아니죠. 5번에 학교 교사 내에 있는 학교 교사 건물과 학교 부지 안에 있는 체육장, 운동장, 정구장, 그리고 무슨 기숙사,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 대학교, 큰 대학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내에 도로, 주차장, 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이런 부지는 모두 학교 용지입니다. 체육 용지가 아니죠. 매회 하는 28종류의 지목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4주차까지 전체 문제를 보시면 이제 28종류의 지목을 마지막으로 우리 9월, 10월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이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점검하시고요. 자, 3번. 경계와 면적을 같이 묻고 있습니다. 일단 1번에 틀린 거죠.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을 합니다. 2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 작성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말은 국토교통부 부령 아시죠? 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국토교통부 부령으로 정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행 규칙이죠. 그 다음 3번에 경계 설정할 때 도로, 국어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이 경사면에 하단부가 아니고 상단부죠. 그래서 경계 결정 기준 5가지, 중앙, 하단부, 상단부 있죠. 이 결정 기준 문제는 앞전에 이제 9월에 우리가 문제를 다뤘죠.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3번입니다. 항상 도로, 국어 등에 의해서 절토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하단부가 아니고 어디가 경계 설정 기준이 됩니다. 상단부죠. 4번, 5번의 이제 면적은 4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의 예외적 지역이죠. 측량 면적이 0.050이 한번 나왔죠. 시험에. 0.050이면
여기는 최소 등록 단위가 0.1입니다. 0.1이고 5번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을 물으면 이건 원칙적 지역이죠. 여기는 0.7, 뭐 0.7, 0.70 이렇게 나오면 이건 1제곱미터입니다. 최소 등록 면적이. 항상 4번에 600분의 1인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은 최소 등록 단위가 0.1. 5번에 축척이 6,000분의 1인 1000단위인 이런 지역은 최소 등록 단위가 1제곱미터입니다. 자, 4번입니다. 도면을 그려놓고 묻는 문제가 가끔 있었죠. 요런 식입니다. 오늘도 4번 문제에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입니다. 여기에 설명이죠. 자, 도면 안에 이제 이런 등록 내용을 쭉 보시고 바로 1번 지적 도면의 도면 번호가 15호다. 지금 이 도면 위에 지적도 몇 장, 몇 호라는 말은 없습니다. 안 써졌지만 색인도 도면의 좌측 상단에 있는 요 그림, 요게 색인도 아닙니까? 도면의 색인도. 색인도를 보면 그 가운데 숫자가 15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15호 도면이죠. 색인도를 보고 실제 기출문제에도 도면의 요 색인도를 보고 이 도면의 도면 번호를 확인하라. 그렇게 돼 있죠. 2번 지적 도면 안에 집은 126의 5번 토지 지목은 유원지다. 이게 틀린 답인데 126의 5번 옆에 유라고 써졌으니까 이건 유지죠. 그럼 지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 안에 여러분 도면 안에 지목을 보면 좌측 상단부터 126번 토지는 과니까 과수원이고 126의 10번 보세요. 좌측 밑에 가운데 126의 10번은 공은 공원입니까? 공장용지입니까? 공원. 공장용지는 바로 그 아래에 126의 12번 장, 이게 공장용지죠. 그리고 126의 11번 있죠. 여기 도면 안에 요렇게 해서 기역이라고 표기된 요 토지는 그 바로 도면 밑에 126의 11번이고 도니까 이건 지목이 뭡니까? 요 기역 토지는 도로고 그 다음에 우측에 가운데 126의 5번이 이제 유니까 유원지는요 원이죠. 바로 그 우측에 있습니다. 126의 6번이 원, 이게 유원지입니다. 그리고 126의 9번은 임은 임야. 126의 13번 보세요. 가운데 밑에 광은 지목이 뭡니까? 광천지. 그 다음 우측에 126의 6번이 유원지, 126의 15번 천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죠? 하천이고 맨 우측에 126의 7번은 주니까 주유소용지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주유소용지. 주차장은 126의 8번 맨 우측 하단에 126의 8번이 차, 이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면의 부호, 지적 도면 안에 등록되는 지목의 부호는 우리 앞전에 문제 한번 다뤘죠. 오늘 요 도면을 보시면서 24개는 늘 첫 음절을 따고 둘째 음절을 따는 4가지 차장, 천원, 그게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죠.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답은 2번이고요. 유지고 3번은 이 도면의 경계가 3cm면 실제 거리는 18m다. 자, 축척을 보세요.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그럼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이라는 것은 도면 안에 1cm가 도면 안에 1cm가 6m, 실제 거리는 6m죠. 그러면 1cm가 실제 거리는 6m니까 도면 안에 어떤 경계가 3cm면 3번에 3cm면 3 곱하기 6 3 곱하기 6을 하면 18m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위 지역은 토지 면적 측정, 경계 복원 측량 등을 할 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른다. 또는 좌표 면적 계산법 거기를 좌표 거기를 무슨 전자 면적 계산법에 따른다면 X다. 그렇게 이제 기출 문제도 나왔죠. 5번 이 지적도 경계선에 만약에 22.41 이런 게 등록되어 있다면 요 22.41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도면 제명 도면 위에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지적도 몇 장, 몇 호 옆에 좌표라고 써진 거는 여기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이니까 밑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이 지역은 도면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니까 도면으로 측량하지 않고 좌표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걸 묻고 있는 거지, 묻는 것도 있었죠. 자, 이렇게 오늘 4번 문제 도면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묻는 걸 한 번씩 마지막으로 연습을 합니다. 자, 문제 5번은 오늘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다음 문제 6번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자, 5번, 6번을 또 한번 비교해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먼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 틀린 거 물었는데 거의 다 적어드렸습니다. 토지 소재와 지번 그리고 고유번호 그리고 도면번호. 이 도면번호가 방금 4번 문제를 보세요. 4번 문제에 거기 아까 도면번호 있죠. 15호.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 이 지적도 도면번호입니다. 그리고 5번에 3번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장번호 하면 늘 1에 1. 그럼 장번호 나오면 항상 이거죠. 1에 1입니다. 그리고 4번 이게요. 방금 4번 문제에서 설명드렸죠. 5번에 답이 4번입니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4번 문제의 5번 바로 위에 4번 문제 5번에 보면 이 지적도 안에 22.41 요거죠. 22.41이라고 쓰지. 요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요건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적 도면에. 그것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 지적 도면에 등록이 되죠. 답이 5번은 4번이고
5번 이야기할 때 부호도 부호 및 좌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에 이 토지 하나를 그려집니다. 78의 2번지 요 토지가 그려지고 그리고 경계점에 여기죠. 1, 2, 3, 4라고 이 번호가 붙여집니다. 이 그림 여러분 요 그림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호도. 요 그림의 이름이 부호도고 그리고 여기 1, 2, 3, 4 요 경계점에 붙여진 1, 2, 3, 4가 요게 부호고 그리고 이제 요 지점 1번, 2번 요 경계점의 위치를 뭐로 등록합니까? 좌표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요 그림의 이름이 부호도 1, 2, 3, 4가 부호 그리고 좌표가 경계점 위치가 좌표로 등록됩니다. 요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우리 9월 1, 2주차 문제 10월 오늘 3주차까지 해서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이 있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오늘도 4번까지 그리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적 공부 등록사항을 다 점검했고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전체 지적 공부의 지적 공부를 쭉 적어 놓고 이제 연결이 옳은 거, 틀린 거 이거 찾는 문제가 이제 나갈 겁니다. 자, 문제 6번 보시면 이게 이제 앞에 5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6번은 여러분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자, 요거 있죠. 지상에 요건 이거죠. 6번은 지상에 요런 점 있죠. 요게 경계점입니다. 이름 요게 붙여진 게 보세요. 경계점이라고 요렇게 서지죠. 요 경계점이 설치되면 말 그대로 지상 경계점 요 등록부를 만들고 여기다가 뭐를 등록하는지 전체 또 다 적어 드렸는데요. 1번 요 토지 요 경계점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소재 지번과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등록되고 여기도 2번 요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데 요거는 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앞에 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시행되는 지역에 한정되고 3, 4, 5번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사진 파일 4번 경계점 표지 종류와 위치 이걸 등록합니다. 자, 기출 문제에 나온 것처럼 5번 있죠. 5번에 경계점 표지 설치 사유, 보존 기간, 설치 비용, 제조 연월일 등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보실 때도 항상 제가 암기, 외우라가 아니죠. 외워서 모든 걸 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 4, 5번을 자꾸 눈으로 보고 3, 4번은 등록사항이고 5번에 있는 이 전체는 등록사항이 아니죠. 그걸 다시 한번 마지막 주 10월, 여러분 10월 30일 시험이 있는 고주 마지막 주에 전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실 때 꼭 한번 보고 가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상 아닌 거 물을 때 틀린 거요. 자, 6번 문제는 자, 딱 한 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죠. 자, 7번. 지적 공부 등. 지적 공부, 이제 여기는 보존 관리와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국토부 장관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걸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고 단답형으로 딱 한 번 물었죠. 답은 국토부 장관. 2번, 또 국토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이런 자료, 등기 전산 자료, 공시지가 전산 자료 등을 관리기관에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고, 3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오늘 몇 번 나오죠. 앞에 문제 풀었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떤 지역에서 이걸 작성하느냐.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우리 공법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을 했거나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청량을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4번, 5번을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4번은 지적 소관청이 틀린 겁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 지적 공부로 나오면 이건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그냥 국장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 장관이고 지적 공부로 물으면 5번, 여기는 이제 지적 소관청이죠. 부동산 종합 공부로 물으면 이건 지적 소관청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가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물으면 이건 지적 소관청입니다. 다시요. 4번, 7번에 4번. 지적 공부로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고 5번 부동산 종합 공부로 물으면 이건 지적 소관청이니까 오늘 4번, 5번을 딱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지문 2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4번, 5번을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자, 축척 변경을 우리가 매회 지금 축척 변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축척 변경 시행 절차에서 각 기간 연결이 옳은 건데 기간을 제일 많이 물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기간을 정리를 합니다. 1번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여러분 시행 공고는 20일이고 다음 2번에 청산금 결정 공고 요거는 15일이죠. 자, 비교하십시오. 오늘 비교 문제가 많습니다.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꼭 1번, 2번 비교해서 보시고 3번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 요거는 또 20일. 요거 20일 이내에 통지하죠. 요것도 20일 비교고요. 4번 청산금 지급 납부 다 6개월이죠.
6개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직업 납부, 이건 다 6개월. 5번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심의 의결은 다 1개월. 이렇게 해서 숫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번이 옳은 답이지만 1번, 2번, 2번, 3번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암기가 아니고 암기하시려면 이 숫자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토지의 일반적 이동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된 지역에서의 토지 이동 신청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죠. 1번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할 때, 자, 요때 특이한 장관이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기재부, 여러분 지적법의 기재부 장관이죠. 기재부라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장관 있죠. 요 경우 1번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누구와 협의해야 된다? 기재부 장관. 요거죠.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2번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묻는 거 있죠.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했을 때는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한다? X. 반대로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하면 신규 등록. 3번에 하필하려는 토지가 건축물이 있는 건부지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도 다 합병이 됩니다. 건축물하고는 3번에 있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든 없는 토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건축물이 있든 없든 다 합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3번이 옳은 답이고 4번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단 전세권 등 용의권 있죠. 여러분 용의권이 설정된 토지는 무슨 용의권이든 다 합병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있다. 자, 4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4가지의 용의권이 설정된 토지 건물은 무슨 용의권이 설정돼 있든 합병할 수 있다죠.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사실을 사유 발생부터 이거 작년에도 5번 지문을 물었죠. 이건 60일이 아니고 15일이고 요 15일하고 15일 물었고요.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 지적소관청이죠. 이걸 물었죠. 이 자체가 문제였죠. 5번 31회 작년에 15일 여기다가 괄호 해놓고 지적소관청 거기다가 괄호 해놓고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요건 15일입니다. 신고 기간이.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토지 이동 전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였고요. 10번이 지적 청량입니다. 틀린 건데
1번에 지적청량의 의, 지적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요 세 가지 있죠. 맨 끝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이고, 2번에 지적 현황 청량 그러면 요 말이 꼭 들어있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그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그 청량이고, 그 현황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3번에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여러분 지적 확정 청량 나오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새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 그래서 2번, 3번에 지적 현황 청량과 3번에 지적 확정 청량을 꼭 비교해 주시고, 요것도 이게 무슨 청량이냐 가끔씩 물었죠. 4번은 지적 청량 수행자 하면 그냥 두 가지, 지적 청량업자, 지적 청량업 등록을 한 자가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요렇게 보시면 요걸 청량 수행자라 하죠. 자, 5번 이건요, 작년에 이제 여러분 10번에 5번 31회 때 물었지만 지적 청량 기준점 성과 등본 청량 기록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지적 청량, 이건 수행자가 아니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가서 신청하죠. 이 문제를 작년에 또 물었죠. 보십시오. 5번에 지적 기준점 하면 세 가지 이야기하죠. 삼각점,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 도건점, 이렇게 지적 도건점입니다. 예, 줄여서 제가 삼각점은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고, 나머지 이 둘, 보조점, 도건점은 소관청이죠. 이걸 작년에 31회 때 물었기 때문에 시도지사나 소관청.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나온 5번 청량 수행자에게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아니면 우리 말하는 소관청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지적 10문제. 원래 늘 12문제가 나오지만 40문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0문제가 지적.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20번이 등기입니다. 자, 11번 부동산 등기 설명 틀린 거 해가지고요,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보존 등기를 먼저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는 거죠. 유효다. 2번 이미 학교 명의로, 여러분 학교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는데 학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면 학교가 의무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느냐? 없답니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학교 법인, 사립학교 같으면 학교 법인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 고쳐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학교 명의로는 이거 이전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매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허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등기 중요합니다. 허가 받아야 되고. 4번, 한 필의 토지에 이미 소멸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죠. 토지로 물을 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 이거 다시 이중으로죠. 그 토지에 이게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이중으로 지상권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후등기 저지력이라 합니다만은 다시 할 수 없죠. 5번에 늘 하뷰는 여러분 하뷰는 계속 묻는 게 딱 하나. 하뷰 지분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뷰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뷰 지분을 표시하는 방법은 하뷰자 지분을 기록한다 X죠. 또 하나 하뷰 지분에 무슨 등기한다. 이전, 저당 무슨 등기든 하뷰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하뷰 지분에 무슨 등기한다고 나오면 다 X입니다. 계속 나오는 지문이죠. 자, 12번 또 하나의 예상 문제로서 집합 건물 내지 구분 건물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있죠. 항상 아파트 생각하시고 아파트 묻는 게 뭐냐 하면요. 1번은 맨 끝에 동시에 신청한다 요겁니다. 자,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그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요거 묻는 겁니다. 여러분 끝에 동시에 하라는 거고. 2번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됐죠. 그러면 그 권리 목적이 여기 토지가 아파트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해가지고 요게 이제 표제부가 X 여기 있죠 여러분. 이게 표제부가 아니고 갑구 얼구입니다. 자, 꼭 묻는 거 있죠 2번에 요거죠. 끝에 대지권이라는 뜻. 요 대지권이라는 뜻은 아파트 토지에 대지권이 설정됐다는 뜻을 적는데 이건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아니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소유권 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얼구에 적죠. 이건 갑구 얼구입니다. 그래서 표제부가 틀린 거고요. 3번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집합건물 아파트 등기 기록에 토지만의 건물만의 3, 4번 토지만의 건물만의 이전 저당 등기는 할 수 없고 4번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집합건물 아파트 등기 기록에 그 건물만의 전세권 등 용의권은 등기될 수가 있고 3, 4번 꼭 비교하시고 5번은요 대지권 자체 구분 건물에 그러면 대지권 그러면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가진 대지권 아파트 땅을 걸어 다니고 이용하는 이 대지권은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이 말은 대지권을 이전하거나 대지권을 저당 잡거나 대지권에 전세 주는 것. 대지권 자체를 전세 주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죠. 그래서 요 지문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고 이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 내지 집합 건물 등기부를 묻는 게 늘 예상 문제로
말씀드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는 또 한 번 더 보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13번부터 거기 이제 20번까지가 요게 이제 등기법. 그럼 이제 21번부터 다시 지적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오늘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13번부터 다시 이어서 해설을 해 드리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분 수업 전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시고 또 안 보신 분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렇게 또 해설 들으시고 다시 또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든 자 13번부터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